안녕하세요. 승무패 55회차 6번 경기부터 10번 경기까지의 분석을 시작합니다. 6. SK 시그마와 말메. 체코와 스웨덴 리그팀의 경기이며 말메의 부상 선수 중 4득점한 선수 부상으로 뜨는 점 확인 필요합니다. 1차전은 홈에서 말메가 3-0으로 승리하고 원정을 떠나온 상황이라 유리한 상황은 맞지만 원정 경기라는 점은 변수일 테고 부상 선수가 주요 득점자라는 점, 그리고 3-0으로만 지지 않으면 올라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격할 이유가 없으니 영혼이 텐백으로 최소 무승부 또는 2점차 패배도 가능한 만큼 문제는 시그마의 의지와 경기 운영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홈팀의 지금 흐름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일단 말메가 다음 경기로 올라갈 여지는 충분하다 보여집니다. 홈팀은 현재 유로파 3연패 중인데다 3경기 연속 무득점이 더 큰 문제라서 원정팀 사이드로 보기엔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이게 더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여유 부리다가 져도 되는 경기인 만큼 선수 체력, 안배 차원이나 로테이션 등의 활용으로 변수가 생길 여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기이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말메가 더 보란듯이 이겨버릴 수도 있는 경기라서 어디로 튈지 더 애매한 경기라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는 감독의 생각이 상당히 중요한데 감독 생각은 제대로 알 수는 없고 단지 그들이 인터뷰한 내용들 정도라도 확인을 해야 할 필요는 있으니까 확인해본 결과는 일단 말메는 만족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2차전에서 다양하게 공격을 하겠지만 그것을 역습으로 응할 수 있다고 한 걸로 봐서는 선수비 후 역습 당연히 이렇게 할 것이라 보이고 시그마 감독은 패배의 주원인을 분석했고 홈에서 극적인 도전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공격 일변도로 할 것이라 할 수밖에 없는 그냥 단순한 멘트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멘트뿐이네요. 두 팀의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일단 3골차 리드를 뒤집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건 동의합니다. 해외 배당으로 보면 시그마가 2.53 무승부 3.38 그리고 말배승 2.62로 두 팀 다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투표율은 원정팀에게 63%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배당 대비 투표율은 다소 극단적이라고 보이네요. 이게 만약 보이지 않는 손을 탄다면 이변으로 딱 좋은 경기 같은데 투표율 대비 해외 배당 승률 값은 원정이 27%, 홈은 마이너스 27%이고 해외 배당 승률 값은 홈과 원정이 36%, 35%로 일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투표율과 승률 값으로 보면 홈팀이 승리하면 이변이 되겠지만 배당값이나 배당 승률 값으로는 홈팀의 승리가 단순한 이변이 아니라는 것이라서 저는 이 경기는 승으로 보고 싶습니다. 표면적인 데이터로는 승은 분명 이변이지만 내부 데이터를 같이 비교해서 보면 승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두 팀의 결과는 예측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7. 삼순스포와 파나티나. 터키와 그리스 팀의 경기이며 두 팀 다 부상자는 없다고 나옵니다. 1차전은 파나티나가 홈에서 2-1 승리, 삼순이가 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일단 해외 배당은 2.67에 2.48로 6번과 비슷하게 두 팀 다 애매하다고 책정해 두었습니다. 우선 원정 다득점 룰이 폐지되면서 그냥 어디 쪽이든 이기는 놈이 이긴다인 것이고 따라서 삼순이는 일단 다득점으로 이기든가 아니면 일단 1점 차로 이기고 연장이나 승부차기까지만 가면 홈이점으로 뒤집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뮬레이션이든 뭐든 해본 결과 승무패가 34%, 33%, 33%로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저렇게 준 것 같고요. 저는 저렇게 배당을 받은 경기들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픽할 때는 무승부로 일단 먼저 찍어놓고 고민합니다. 이 경기가 특히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게 1-1이라고 느낌은 딱 그렇게 옵니다만 결과는 어떨지 두고 봐야겠지요. 투표율은 역시나 40% 무승부로 몰리고 있고 홈이 30% 정도 원정은 28% 정도입니다. 두 팀 감독의 인터뷰를 찾아보면 파나 감독은 매 경기는 결승이라고 하면서 2차전도 동일하게 하겠다라고 했고 삼순이 감독은 두려움 없이 하겠다면서도 역전의 기회가 있다고 하면서 홈에서 뒤집자고 했다고 나오네요. 삼순이는 홈에서 세트피스 극대화를 위한 공개 훈련을 실시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승부가 딱이라고 보았으나
점점 승패로 갈라지려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뭐가 되든 핵심은 3순위는 이겨야만 한다는 것이고 파나는 최소 무승부면 올라간다는 것이라서 결국 흔히 보는 후반전 몇 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골키퍼 올라가는 장면 종종 보이는 모습 연상되기도 하고요. 파나티나이코스는 PSG에서 임대 영입한 산체스가 이번 대회에서 출전이 애매한 점도 확인사항입니다. 그럼에도 해외 배당 승률값은 무승부가 27% 가장 낮고 승이 34% 원정이 37%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배당이라면 무승부보다는 원정 승리가 좀 더 주련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이 경기는 배변이 되는지 확인하고 추후에 배당 변경과 투표율의 흐름을 더 보고 나서 최종 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일단 무승부는 필수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홈팀 승리가 6번까지 다 승이라고 보이는데 과연 어디서 결과는 바뀔지 궁금해집니다. 배당상으로는 전부 정배당을 선택하고 있는 것인데 이 가운데 2개 정도는 다르게 봐야 할 듯 보이는 관계로 2차 분석일 때 최종 선택은 배당 출연율 값으로 확정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8. 루도고레와 스캔디아. 고레와 디아의 경기는 우선 해외 배당은 홈팀에게 1.32, 원정은 9.13으로 홈승이니까 편하게 찍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차전 결과는 디아의 홈에서 2-1로 승리를 했던 만큼 디아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7월부터 패배가 없다가 8월 들어 원정 2연패의 고레입니다. 실점도 2-3점으로 다소 수비가 안 되는 모양새이고 디아 또한 8월 들어 2연패하다가 고레를 만나서 2-1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홈팀의 승리 그리고 리그의 수준을 보았을 때 고레가 우세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네요. 불가리아 일부의 팀과 북마케도니아 일부 팀으로 보고 거기다 유로파 진출 경험이나 수준은 불가리아의 고레가 한 단계 위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부상자 명단에 고레는 4명이 뜨는 중이고 디아는 아직 정보가 없다고 나옵니다. 시뮬레이션 값으로도 홈팀의 승이 52% 정도로 나오는 만큼 승은 빼기 어려우나 문제는 단판 싸움이라는 특성상 홈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닭공하다가 한 방이라도 선제골 주는 상황이면 9점대 배당 물기는 부담이긴 하지만 1차전의 그림이 그대로 안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배당 대비 투표율은 60% 정도로 다소 적게 몰리는 중이고 해외 배당 승률 값은 70%로 홈팀 승리로 나오지만 투표율에 따른 해외 배당 승률 값은 홈팀 승리가 -10%에 이릅니다. 1차전 경기에서 고레가 선제골을 넣고도 전반에 동점골 먹고 후반 60분에 역전골을 먹고 이후에 경기 결과는 그대로 종료되었습니다. 디아가 근데 지난 2경기에서 PK로 골을 헌납한 게 종종 있어서 이번 경기도 그럴까 싶기는 한데 순간 든 생각은 전반 리드하다가 PK 주고 무승부하려나 하는 촉도 생깁니다. 암튼 투표율에 비해서 홈팀 승리가 나온 경우가 -10%라고 하는 거니까 단순 수치로는 원정팀의 사이드라고 봐야 한다는 말인데 혼란스럽네요. 디아 감독은 이 경기를 위해서 앞선 리그전에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시키고도 무승부를 했다고 나옵니다. 우선 이 경기는 아슬아슬하게 홈팀이 1점 차로 리드하고 연장 가는 그림이 가장 현실적인 그림 같습니다. 두 팀의 경기 주심의 성향은 유럽 무대에서 카드가 다소 적극적이라고 평가되는 양반입니다. 성향으로 따진다면 중간쯤의 레퍼리로 분류되는 심판이라고 하네요. 이 두 팀의 경기에서 카드가 나올 확률값을 분석해본 결과는 원정팀 파울에 따른 카드가 좀 더 나올 확률이 높다고 나오네요. 직전 PK로 2번의 골을 헌납한 디아인데 이번 경기에서도 카드 관리를 못해서 망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고레가 이른 시간에 득점한다면야 다소 점수차가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전반까지 무승부나 지고 있다면 후반에는 그야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가 되겠고 전반을 지고 있다면 후반에 겨우 동점은 만들지만 역전은 가능할까 싶습니다. 아무튼 우선은 승으로 보는 것에는 동의하고 복식을 어떻게 할지는 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9. PAOK와 리에카. 이 두 팀의 상대 전적은 1승 1무 1패로 예측 불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해외 배당은 홈팀에게 1.63 원정에게는 5.42라는 배당을 책정했습니다. 배당으로만 보고 결과가 나오면 참 그냥 돈 벌겠는데 저는 스포츠 도박에서 배당은 단지 가격표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그 가격표는 단순한 수치일 뿐 상품의 상태를 온전히 나타내지 않는 마치 랜덤박스와도 같다고 봅니다.
단지 배당의 측정으로 알 수 있는 것 정도는 상품의 원산지 표시처럼 혹은 상품이 크다 작다 적다 하는 정도의 표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배당이 저배당으로 갈수록 부피가 큰 랜덤 박스가 나오는 건 맞겠지만 제품의 질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인식하기에 최대한 배당 자체의 값은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흔들리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투표율은 당연히 홈팀에게 52% 몰리고 있고 해외 배당 승률 값도 홈팀이 57%. 그러나 투표율을 반영한 해외 배당 승률 값으로 본다면 홈팀은 마이너스 5%, 무승부가 오히려 6% 그리고 원정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경기도 다소 의심스러운 경기입니다. 그리스와 크로아티아 팀의 경기인데 리그의 분석에서는 그리스 리그가 다소 우세하지만 크로아티아도 만만치는 않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크로아티아는 유스 선수들의 성장으로 각 리그에 영입시키는 사전 단계로서 젊은 층들의 기량은 오히려 그리스보다 좋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경기도 승으로 몰아가기에는 다소 위험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1차전에서 리에카가 홈에서 1-0 승리를 한 이후에 원정에서 무승부로 마무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0. 키이우와 테라비. 1차전에서는 키이우의 비우차렌코가 50분에 퇴장을 당한 이후에 선수 부족 및 체력 관리에 어려운 부분에 당면해 있으며 이에 맞는 2차전의 홈 경기가 되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키이우 기준으로 2승 2무 1패로 비슷하지만 2011년 경기부터의 기록이고 그 전까지의 기록은 2015년도가 마지막으로 나와 있고 이때는 키이우가 홈원정 다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만 놓고 보면 키이우는 3연패, 테라비는 3연승으로 분위기는 극과 극으로 치닫아 있습니다. 테라비는 실점을 해도 득점으로 이겨내는 상황이고 키이우는 무득점 2경기에 3실점 1실점 등 실점도 문제지만 공격의 득점률도 문제로 보입니다. 저는 일단 원정팀의 사이드로 보고 있었는데 키이우의 퇴장에 따른 왼쪽 풀백의 위험도고 그렇고 그랬는데 역시나 원정팀으로 42% 투표율이 몰리고 있네요. 이러면 또 생각을 좀 달리 해보고 싶네요. 근데 왜 해외 배당은 홈팀에게 2.08을 부고 원정팀에게 3.23을 주었는지. 모든 상황들이 테라비가 나빠 보이는 건 원정이라는 거 하나뿐인데 말이죠. 일단 퇴장에 따른 변수는 분명 존재하고 원정팀 사이드라고 봐야 하는 건 인정합니다만 저는 이 경기 결국 테라비가 상위로 진출은 하겠지만 키이우가 홈에서 1-0으로 이겨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